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국제교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2020년대 첫 사업으로 내놓은 10년에 걸친 프로젝트인데요. 국제도시 인프라 구축과 JDC의 변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이 계획.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장밋빛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글로벌 교류 허브, 매우 낯선 이름이죠. 쉽게 풀어 쓴다면 국제 교류 중심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JDC가 제주시 원도심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마라도의 10분의 1 면적의 랜드마크형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구상이 나오게 된 건 그만큼 제주시 원도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해 현재 인구는 1도 1동은 마이너스 72%, 3도 2동은 마이너스 45%까지 줄었고,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용담 1동이 81%, 2도 1동이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원도심 5개 동 지역 모두 도시 쇠퇴 기준, 법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죠. 자, 홍 원장님부터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기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남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제주시에 지금 7개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사업 개수당 70억에서 보통 한 200억 정도 규모인데, 이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 이게 3천억이 넘는 사업이어서 사실 그동안 이제 각 블록 단위로 슈퍼블록 단위로 진행되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보면 10배의 규모이고,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기대하고 있고, 꼭 성사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한 10배 이상 되는 규모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 본부장, 글로벌 교류 허브가 그동안 JDC에서 추진해왔던 7대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과 상당히 결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JDC가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희 기관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 당시 제주특별법에 저희 기관이 해야 될 프로젝트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광, 교육, 의료, 그다음에 첨단 산업 육성.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JDC는 결국은 이 대규모 제주도의 어떤 인프라라 그럴까요? 이 조성하는 거에 모든 걸 이제 해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래동이라든가 녹지,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대 20년 이후에 그러면 JDC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저희 내부에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결집된 의견들이 뭐냐면, 앞으로 대규모 단지 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러면 제주도의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기관의 국제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가 하나입니다. 그 예로서 지금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룩셈부르크 테크노포트라는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제주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를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특별법에 저희 기관의 미션에 보면은 도민 국제화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 교류 허브라는 프로젝트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의 사업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물론 세부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JDC가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유지해왔던 그 사업의 어떤 그 틀을 바꾸는 전환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직의 변화 또 JDC에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좀 본연의 목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지를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원도심 뭐 초점을 뒀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는 좀 우리 홍 센터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개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이 글로벌 화하는 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규모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 이미 다 경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놓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보다는 원도심이라는 지역의 특징 또 주민들이랄까요? 사람을 키우는 개발로 좀 전환하는 측면에 또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사업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뒤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네, 지금 어쨌든 본부장께서도 소프트웨어 강화가 초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여기 개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총론적 입장을 들어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JDC가 사업 주체가 돼서 3,098억 원을 투입해서 2031년 랜드마크형 복합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세 가지 유형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첫째는 국제 업무시설입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제회의시설은 물론 스타트업 업체들의 협업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둘째, 국제문화시설은 국제음악당과 해외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국제예술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복합상업시설은 이 시금요 상업시설은 물론 전시 홍보시설과 함께 UAM, 도심형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장까지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볼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국제기구 유치, 그리고 해외 미술관 분관 유치,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일단 구상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계획인지 이것부터 본부장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하고 아무래도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 시설에 이제 국제기구, NGO라든가 이런 기구들의 유치라든가 스타트업 육성은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홍콩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강력한 탄압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상당히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YMC 아시아연맹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딱 저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다만 제주에 오피스를 둘 수 있는 좀 제주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타겟을 정하고 유치 활동을 하는 거는 JDC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음악당이라든가 미술관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후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도하고도 좀 의논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좀 저희들이 좀 풀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센터장님 먼저 하십시오. 센터장님 먼저 하시죠. 이게 사실 한정된 3만 제곱미터 공간에 이 뭐 주거, 의료, 교육, 문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 우선 속도가 좀 필요한데 저는 도리어 한 군데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2, 3단계라든지 뭐 전 단계, 후 단계라든지 이렇게 좀 이게 분산해서 서로 연계를 시키고 특정한 동네나 특정한 어떤 섹터만이 이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도심 전체, 구도심 전체가 할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 하나의 핵심 거점 시설로 이렇게 좀.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그 앵커 자리매김을 시설의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선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우리가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국제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이나 이게 중요했지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의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뭐 아이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뭐 제주 JDC와 제주도가 지금 협약을 지금 맺고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몬드라곤 그 창업대학, 기업가 대학을 해서 우리 이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춰 갖고 이 국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건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은 처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대학 유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첫 과제가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걸 제가 듭니다. 조금 더 예, 부연 말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제주 포럼에서 그 몬드라곤 그 협동조합이죠. 거기하고 그냥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몬드라곤 대학교 거기하고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요지는 뭐냐하면 MTA라고 하더라고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거기에 지금 현재는 성균관대가 그걸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오피스를 제주에 가는 걸로 대략적인 얘기들은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올 10월 말에 이제 저희 JDC가 주최하는 글로벌 영 리더 포럼 거기에 그 관계자들이 다시 오는데요. 거기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이제 더 한 단계 진전된 얘기들은 논의들은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몬드라곤 대학교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캠퍼스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기가 일산 우선적으로 그 아까 말씀한 그 시설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 업무 시설 중에 제일 아마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기구는 대학이다. 몬드라곤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JDC가 원도심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물리적 개발, 땅을 사서 개발하고 빌딩을 짓고 하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간접적인 전 투자 개발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원도심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어떤 특성화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점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빈집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시 침술이라 그러죠. 이게 아픈 곳을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찔러서 우리가 이 한 방에서 이렇게 몸을 개선하듯이 도시의 공간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중요한 거점들을 이렇게 도시 침술하듯이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면 그 JDC가 개발하는 개발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다. JDC도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인재를 키우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인재를 키우는데 상업적 어떤 그 전선에서 뛰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도서 지역에서의 많은 교육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저희 건축 쪽에서도 오키나와라든지 뭐 다른 동남아시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젊은 인재들이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서 수주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축 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건축 아닌 다른 분야, 영역별로 나누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것들이 원도심에서 교육을 받고 국제적인 교육을 하는 거점이 되고 그 친구들이 다시 저 외국으로 동남아든 유럽이든 저기 어디죠? 아프리카든 좀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는 게 JDC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도시 침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선을 개발하는 방식이고 면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JDC가 내놓는 그러니까 면적 개발인 면적 거죠. 개발인 거죠. 그래서 아마 도시 침술이 꾸리치바 도시에서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꾸리치바 도시에서 했던 도시 재개발 방식인데요. 어째 상당히 이건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현실에 들어가면은 추진하면은 이제 당장 이제 닥칠 문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제 지구를 지금 보통 뭐 200~300억 이렇게 투입한 데가 지금 6군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모간지구, 건입동, 신산모로, 뭐 용담, 남성마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6~7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도시재생을 요거는 약간 이제 아까 김태일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큰 슈퍼블록 단위로 점적 시설이죠. 점적 시설입니다. 마을 단위로.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이 이런 겁니다. 이게 원도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적으로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아주는 핵심적인 앵커 시설이 지금 없다. 다 규모가 이제 사실 작다 보니까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한 사업을 대여섯 꼭지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해봐도 뭐 이렇게 몇 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심 전체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앵커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또 모순적인 게 아까 대규모 개발하고 이제 충돌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균형적으로 잘 이제 조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점적 개발하셨던 도시재생센터 입장에서는 점적 개발을 해봤더니 사실 별로 눈에 잘 띄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앵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 개발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문제이지 저는 점적 개발이 골고루 그러니까 큰 이익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자 또 장기적으로 보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덧붙이자면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반드시 물론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이제 워킹 그룹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JDC가 어느 지역에다 이제 거점 시설을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원도심의 나머지 지역들은 분명히 우리 지역은 뭐냐 섭섭해 할 그렇죠. 거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기존에 됐고 앞으로 진행을 할 그러한 그 도시재생 사업과 이걸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게끔 하는 거는 사실은 JDC의 앞으로 중요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다시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도시 침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돈 없으면 뭐 사업을 침술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 사업비 확보 방안이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지금 시행 계획에 제가 읽어봤더니 JDC가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출자하고 민간 투자를 받겠다라는 게 지금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금 내부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SPC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뭐 장단점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업시설들이 어떻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JDC가 직접 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SPC 형식으로 일단은 지금 시행계획상에 있는 거는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핵심적인 내용 사업들은 JDC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시행계획이 약간 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사업 주체가 뭐 JDC, 제주도, 또 SPC 뭐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사업은 JDC가 직접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사업비 조달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은 지금 이 10년 계획이어서 3년, 3년, 4년으로 지금 일단은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3년 동안에는 일단 사업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3년 중기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앵커 시설에 집적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후반기 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짰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한 선상에 놓인 거여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하고 지역센터 여기하고도 좀 협의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아마 JDC가 돈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정상화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비 지원을 받으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이거를 좀 조인을 해서 서로 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면 국비 지원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뭐 지구당 이제 250억 정도 이상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인허가라든지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여러 가지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자체의 또 협업,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사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트 플랫폼 문화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을 못해서 지금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혁신 타운이라든지, 그 다음 콘텐츠 진흥원, 뭐 이게 보통 200~3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원도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JDC와 제주도가 협업을 통해서 같이 부지를 만들고 그 사업 비용을 조금 서로가 좀 부담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10년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완공을 하고, 그 다음 잘 되면은 이러한 경우가 잘 성사되면은 또 추가적인 것들은 제2의 부지로 해서 제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유 자본이나 이런 게 넉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미 벌려놓은 사업들, 예를 들면 제1 첨단 과학기술 단지라든지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우주항공박물관, 헬스케어 타운, 이런 게 이제 투자 회수율이 뭐 50% 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또 유지 관리 비용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번에 또 제2 이 첨단과학 기술단지를 또 새로 또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하면 아마 JDC가 저기 면세점을 통한 고정 그 이익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일괄해서 JDC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개발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 부담이 클 거고요. 오히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의 어떤, 아니면 저는 개발공사도 일정 부분 저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로 좀 어떻게 코워크를 잘 해서 서로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이익은 기본 원칙은 원도심의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가야 되고,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고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작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교도보가 될 수 있는 장단기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을 국제교류의 허브로 쓸 수 있는 작은 어떤 허브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부지 문제는 나중에 또 심도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또 그 주제, 또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진 내용 중에 하나가 JDC 본사를 이전하겠다. 예. 이게 뭐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상인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건 이제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이제 뭐 의지라 그럴까요? 의지의 표현.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중공후 운영 방안인데, 그 사실 JDC가 그동안
부동산 개발에서 그냥 분양해서 빠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지역 여론이 되게 나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또 JDC가 뭐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분양하고 임대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네. 우려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되는 그 업무, 그 사업은 반드시 JDC가 주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내부는 확실하게 그런 의견 모아져 있습니다. 네, 이거 방송으로 녹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의 문제로 넘어왔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만큼 계획이 크고 화려한 만큼 앞으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글로벌 교류 허브가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지 그걸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 문제거든요. 결국 또 토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처럼 뭐 현재 유유지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해도 결국 그 주변 또 땅이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 원도심 토지 확보 문제, 주민들의 동의 문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전체적인 일단은 그 지금 후보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후보지를 검토하게 된 거는 지금 도하고 여기 지역센터,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거의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후보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아마 최종 후보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의 그렇죠. 동의, 지원, 협력.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워킹 그룹에서도 이제 공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센터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만남의 뭐 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지역 협의체라 그럴까요? 이거는 반드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또 지역마다 다 요구 조건들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감, 공유, 소통 이런 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 주민들 가장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예, 원장님. 뭐 저희들도 1년 전부터 도의 요청을 받아서 JDC와 도의 요청을 받아갖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몇 군데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제주시 원도심도 사실 이게 유유부지라든지 가용한 토지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지가 정해질 거고 입지를 지금 아마 전문가들에서 여러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확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려하시는 김태열 교수님 우려하시는 이제 그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어떤 의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는 존재가 이런 행정과 주민과의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 파이프 역할을 하라고 저희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재생을 7년 이상 해오면서 했던 문제점들 또는 아쉬웠던 점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갖고 핵심적인 오피니언 분들과의 좀 자리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저희들이 그 자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사실은 3차 국제 종합 계획에 처음 담기면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떤 이제 보고서 안에만 있는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제주 포럼에서 이 얘기가 공개화되면서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 기사를 분명히 읽어보셨을 텐데 지역 주민들 이 계획이 좀 공개화된 후에 반응들은 어떠세요? 지금 누구라고 특정이 그랬습니다. 지역의 뭐 상인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사실 몇몇 분이 JDC가 좀 자리를 만들어 달라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원도심 글로벌 교류 사업은 JDC가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첫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은 아마 적극적이지 않을까. 또 그런 의견들 많이 들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과의 합의, 동의 이게 같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장소가 노형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저희들이 진행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원도심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 문화, 어떻게 보면 제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연구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가 뭐 센터장님 아니면 우리 또 우리 김도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한 두 가지는 요거는 꼭 철저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아마 원도심의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성이 많이 훼손은 되었지만 제주의 원도심의 가장 상징적인 또 역사 공간이고요.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옛길도 그렇고 이제 대표적인 목가나 복원시키는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JDC가 아까 그래서 대규모라는 거에 대한 반발하는 주민도 계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주의 원도심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JDC의 역할이 충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인데요.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구체화된 사업의 방향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가겠다는 사업의 프로그램이 좀 정교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정하였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각각 이해 관계가 다르고 해당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왜 그쪽 부지냐, 그쪽 부지에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부지만을 선정했을 때는 상당히 설명하기 설득 논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JDC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좀 더 소프트웨어의 충실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끌어 가시는 게 JDC가 달라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도의 12개 부서하고 사실은 워킹 그룹을 지금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가끔 이제 참여도 하면서 큰 어떤 마스터 플랜들을 지금 아마 이제 수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 조금 공개하기가 아직은 못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6군데를 이제 추천을 하면서 한 군데 같은 경우 제주성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읍성을 향후에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녹지 공간으로 하면서 녹지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들도 권고를 드렸었고 JDC 나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녹지 확보와 그다음 읍성 제주도성의 어떤 복원, 장기적인 복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이런 있을 것들이 겁니다. 좀 센터장님 말씀에 좀 더 부연을 하면 JDC가 개발이라는 측면에 있긴 하지만 그 개발이 상당히 문화 자원의 개발과 국제 업무의 확대의 개발, 사람 개발인 거죠. 하나는 역사의 문화의 개발이고 이전처럼 땅을 사서 분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이전의 개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접근 방법을 해서 그 원도심의 읍성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무 허브의 공간으로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 협조적인 태도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길 기대하겠습니다만 이제 벌써부터 이런 걱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도심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 맞습니다. 결국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 결국 사는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할 때 이제 쭉 체크를 했던 거는 도시도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침체를 걷고 뭐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거친다. 그러면 결국 이 원도심이 다시 한번 그 재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재탄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죠. 뭐 사람,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혁신 의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떠받치는
그 마을의 고유한 역사성,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융합이 버무러지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연결하는 그러한 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쪽에 집중하고 강화를 하는 게 결국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의 협력,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젠트리피케이션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서울의 뭐 경리단길이나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관이 개입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상업적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의 어떤 그 불균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부분 일단 JDC라는 또 아니면 또 뭐 개발공사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공공지역에서의 개발에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고 다만 그 주변에 그 이익을 보고 같이 뭔가 공유하려고 하기 위한 민간 개발에서 오는 부분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상생 협약, 예를 들면 5년, 10년 단위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희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생 협약의 어떤 체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조금 작지만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주변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분산형 개발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안에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람 중심의 개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제주의 특성, 원도심의 특성을 좀 아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후로 생각하거든요. 제주 원도심 칠성로 상권이 과거 전통적으로 제주 최고 대표하는 상권이었고 현재 사실 임대료가 거의 노행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없다. 이 과거의 후광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실률이 30%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고 지금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성수동이라든지 뭐 경리단길 같은 그 민간 상권 그 성수동도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5군데를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그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는 초기에 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민간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뭐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이 글로벌 교류 사업이 그러한 유형하고는 좀 다른 공공주도 유형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은 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이다. 뭐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이 아까처럼 문화지역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역사적인 역사 측면이 강하고 또 건축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구도심의 원형의 건축 양식인데 갑자기 최신형 건물에 이런 허브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충돌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들긴 드는데 건축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게 가급적이면은 다시 쓰고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화사 해야 된다는 전제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질적인 그 건축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동질성을 가지고 원도심의 가치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물리적 공간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조금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개발, 좀 괜찮은 건축가들의 작업에 의해서 지어지는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이 크고 높이가 커지면서 주변에 위압감을 주는 거는 좀 문제는 있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 이거 계획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 계획에도 그 뭐 녹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물론 이거는 뭐 저희가 욕심해서 되는 건 아니고 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이라든가 교통 계획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뭐 딸랑 뭐 이게 큰 건물 하나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원도심이 갖는 강점이 아까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역사성, 문화,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제화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낼 수 있겠냐, 그러한 뭐 네트워크가 될지, 그게 어떤 이벤트가 될지, 또 어떤 사람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어떤 사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강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 이제 우리 도의 관계부서들과의 어떤 토론회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면은, 있는 건물이라면 최대한 그거를 재활용해서 가고, 또 만약 건축을 새로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좀 국제적인 어떤 좀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가 침체된 제주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자라고 하는 게 사업 목표였다면,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혹시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초현대식 건물만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 공간을, 허브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JDC가 지금 방향 전환에 입장에서 저는 아까 찬성을 한다. 굉장히 새로 이제 뭔가 방향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치줄 만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개발의 한계와 자본이 쓰는 어떤 소비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력 개발, 이제 JDC의 개발에, 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개발의 관점을 사람의 개발로 좀 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전문가, 또 우리 건축의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게 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외국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아주 충실한 기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직접적인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몬드라곤 캠퍼스가 보면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그럼 숙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굳이 뭐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원도심에 이제 공실된 뭐 이렇게 그런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전에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데를 얘네들이 숙박을 하면서 도시의 전통, 역사, 문화도 이런 것도 한번 한다면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한테 우리가 작업 공간을, 스튜디오를 와서 쓰되 6개월이면 6개월 그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네가 6개월 쓰고 나갈 때 네가 느끼면서 생각한 작품을 하나 놓고 가라. 그럼 그 작품이 나중에 모였을 때 이 교류를 상징하는, 뭐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 30초씩 시간 드리도록 하죠. 세계적으로 이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공통적인 요소를 보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30년에,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추진 주체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어떤 목표,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쭉 지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력 관계, 그런 이해와 협력,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 이게 아마 성공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JDC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저는 아까 김대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기간을 4-3-3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년을 너무 서둘러서 인프라 구축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신뢰관계를 얻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부지 선정보다는 어떻게 이 사업을 좀 글로컬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그쪽에 좀 집중하는 4년으로 가시면 나머지 3년, 6년은 실행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433이 아니고 334. 334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홍 원장님. 네. 원래 이 도시는 뭐 사람과 같이 이게 젊은 도시였다가 오래되면 노후 도시가 되고 그러면 자꾸 이게 고쳐야 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 도시를 잘 보완하고 고쳐나가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다가 사실은 이제 신도시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게 처음으로 지금 기존 도시에 와서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주시가 국제 자유도시로서 글로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 과거의 사업이 구시대의 막내 사업이라면은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첫 사업으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개진하면은 꼭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자,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아는 문제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좋은 의도와 의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사회 문제에 관한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모든 대안은 위험과 한계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죠. 이 글로벌 교류 허브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려와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 참여와 동의로 새로운 모델을 제주사에 만들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중 토론 오늘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